박셀바이오 무당급으로 여태 흐름 다 마쳤습니다. 가짜 반등 주고 하락하는 것까지. 하락 이후부터 2번, 3번까지 순서대로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이 숙지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한 상태니까요. 물린 분들 3번으로 대응법으로 바로 영상 넘기지 말고 반드시 2번까지 다 포함해서 보셔야 경험치가 쌓이고 같은 패턴에 또 당하지 않습니다. 꼭 다 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내고 복습차 또 보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공부차 보시는 분들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반드시 해피엔딩 될 겁니다. 당전에 임상 긍정 결과 나오고 시초 급등, 오후에 임상 결과 2시 40분쯤에 거짓말, 의혹 3가지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태 상승 이유는 간암 치료제고 의혹은 혈액암에서 제기됐네요. 간암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 의혹이 진짜라면 간암에서도 당연히 의심이 생길 거고 신뢰도에 타격이 생기는 문제가 있죠. 이 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현재 저희가 당장 알 길은 없고, 중요한 건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전 시초에 이미 박셀바이오의 주가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2시 40분 여기 급락이 나온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시초에 노랑 파랑 이탈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 자, 시작. 긍정 결과에 급등 나왔고, 이전부터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상한가 마감, 추가 상승 이게 아니라 가짜 반등에 지속 경고를 드렸고, 우린 이때부터 이제 반짝 상승 하락할 것이다에 무게를 두고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빡 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있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82,000원 당일 주요 지지로 줬고 78,000원 여기가 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탈하고 두 번째도 이탈하고 여기 시가 이탈할 때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확 줄였어야 돼요. 전량 매도를 했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를 했어야 한다. 이때가 이미 죽은 거고, 그때는 추가로 차의 치인애를 한 번 더 밟은 거죠. 돌파 추천, 여기 박스 돌파, 박스 돌파 추천, 여기도 박스 돌파 추천, 돌파 추천. 다음 여기서 낙폭과대 눌림 추천. 요 눌림 추천 주면서 가짜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추세 상승이 아니라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도 가짜 반등이다. 그러니까 초보 금지. 초보는 대응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갭 하락 나올 테니까 하락 시에도 대응이 느릴 거고, 반짝 상승 하락 나올 때도 대응이 느릴 거고, 9월 초에 재료 소멸 급락 주의 주면서 추천을 드렸고, 딱 요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시가 이탈, 이거는 사망이다. 물론 회복 시에 재강세는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그대로 쭉 우하향하면서 거짓 의혹 뉴스 뜨고 추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줄기는 일정주 선반영 재료 소멸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거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박셀바이오 9월 초 일정,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 7월 중순, 8월 초 2번 돌파 추천했고요. 목표가는 작게 8만, 크게는 9만까지 간다. 차트 분석으로 제시해드렸고,
8월 18일에 10만원까지 초과 도달했죠. 이때 일정이 9월 초로 남아있지만 8월 중순 요때가 고점일 수 있다 지속 경고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 사례로 숱하게 봤습니다. 나인테크, 가장 많이 최근에 설명했던 일정주 선반영 재료 소멸 종목이고, 추천 과거 사례. 자, 일정 전에 추천을 했고요. 일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일정 전에 고점 찍고 음봉 윗골이 나왔죠. 그러니까 단기 오버슈팅,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전에 이때가 고점일 수 있다. 일정까지 가져가면 재료 소멸, 수익 반납이 나올 수 있다. 무게를 두라고 했고, 일정까지 가져갔으면 수익을 다 반납당했죠. 일정 전인 1월 17일이 고점. 그러니까 이거를 박셀바이오에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일정이 9월 초니 고점은 그 전인 8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침체 구간을 보여주다가 또 거래량이 터지는 정배열에서 재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걸 보면 일정이 한번 끝났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다. 침체 후에 또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이거를 배울 수가 있고요. 뭐 일정이나 재료 기대감 이런 건 반복해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때 또 월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차트가 머리 자리인가 어깨 자리인가 무릎 자리인가 발 자리인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머리 자리가 아닐 때, 뭐 발이나 무릎 자리일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홀딩이 유리하겠죠. 박셀바이오 월봉 경우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바닥권에서 박스 돌파 나온 초입 자리에서 박스 돌파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줄 때 추천하고, 단기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 100% 상승이니까 고점에서 빠지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큰 그림에서 바닥권이죠. 여기가 명확한 머리 자리고 여기는 큰 그림에서 여전히 뭐 무릎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렸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아픈 자리는 아니다. 그냥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아프죠. 장대 음봉을 맞고 지금 고점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40% 정도가 바로 나와버린 거니까. 하지만 큰 그림에서 여기만 이탈이 없으면, 박스 하단 이탈이 없으면, 버텨야 하는 폭도 크지만 여기 이탈이 없다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물론 차트 분석에 앞서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3월이고요. 여기가 3월이고, 자, 미래에, 과거 차트니까 미래에, 자, 9월에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대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인 8월이에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또 임상 결과가 잡혀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 계속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뚜껑을 까면 일정 당일까지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재료 소멸을 또 한번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요 안에서 타이밍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인테크에서 설명했듯 일정은 반복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상실은 있지만 당분간 아프겠지만 길게는 걱정이 없다 보여집니다. 당장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절을 하고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는 거고, 내가 도저히 손절 못하겠다, 나는 이거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크게 버텨보면서 기간을 길게 년 단위로 보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나인테크랑 같이 설명했던 일동제약, 얘도 기대감만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뚜껑 까니까 떨어지고, 이때도 뚜껑 까니까 떨어지고, 뚜껑을 깠다는 건 일정 당일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때도 선반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일정 뚜껑 까니까 하한가 나오고, 보통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상승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 상승에 제한을 둬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V자로 쭉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려있다면, 이렇게 올라와주고 일정이 근접했다면, 자, 매수가가 여기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본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정 근접해서. 근데 일정까지 가져가면 하락이 날 확률이 크니까 이 일정이 근접한 구간에서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살리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너무 큰 자리에서, 너무 높은 평단에서 물렸다면 이런 손절 자리 참고하시고요. 박셀로 와서, 박셀도 마찬가지죠. 요때 물리고 계속 들고 있는 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정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했으면은 그래도 또 기회비용을, 손실을 최소화했다. 물론 손실이 크지만 이런 식으로 일정 직전에 전량 매도해서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게 물린 분들은. 이거는 8월 24일 유튜브 영상 캡처고요. 이대로 대응했으면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 과거로 돌려서 하루하루 넘겨보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전고점 돌파 확인하고 장중 추천, 그리고 여기 갭이 있죠. 갭 메우기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했고, 자,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박스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박스 돌파 자리에서 첫 번째 추천, 두 번째 추천, 두 번 다 돌파 추천이고, 1차적으로 여기 갭 메우기, 여기 텅텅 비어있는 공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67,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간다. 그리고 요때는 추천하면서 이제 작게는 8만, 크게는 9만원까지 갈 수 있다.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자, 하루만에, 추천 하루만에 15% 나오면서 갭 메우기 도달했고, 이제 여기 박스 하단 이탈이 없다면 8만원, 9만원, 9만원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또 박스 돌파하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서 86,000원, 자, 크게는 9만원까지라 했고, 자, 장중에 9만원 돌파하고 추세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며칠 후에 10만원까지 도달했고요. 초과 도달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홀딩으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고요. 좀 수월하게 홀딩이 가능했죠. 자, 요때 이제 8월 18일 일정은 9월 초지만 양대 양봉, 단기 급등,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 리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인테크를 계속 생각하세요. 여기가 고점일 수 있다. 9월이 고점이 아니라, 9월 초가 고점이 아니라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분할 매도, 하락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해줘야 한다. 지금 이때 5일선 이탈하는 자리거든요. 5일선 이탈하니까 계속 앞에 설명을
강조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해라 했고, 자 하락이 쭉쭉쭉 나오죠. 그럼 보유자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찹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차트 대응을 안 하고 오로지 일장까지 가져가서, 그러니까 일정의 힘, 임상 결과의 힘, 이거는 임상 내용을 좀 깊이 파고 드신 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박셀바이오의 간암 치료제가 너무나 좋아 보인다, 이거는 팩트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락시 대응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더해지겠죠. 근데 이게 아주 큰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는 거지 의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임상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깊이 내용도 공부하고 차트도 같이 접목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기 긍정적인 내용에 꽂혀가지고 계속 욕심에 홀딩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안 좋다고, 수익 반납 다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낙폭과대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등 나오더라도 이거는 가짜 반등이다, 추세가 아니다 라고 했고, 자 여기서 20% 급등 나오고 빠집니다. 가짜 반등. 자 이렇게 하루하루 돌리면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이렇게 과거로 돌린 다음에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하면 박스 하단 이탈이니까 크게 빠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배운 거 접목하면서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했던 설명들을 오늘 다 지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번 똑같이 제가 설명했던 거랑 방금 말했던 걸 똑같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설명을 하든 남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 같은 타점에서 수월하게 대응이 된다, 이거죠. 요런 거에 당하지도 않고. 요거는 너무나 뻔한 정석 패턴으로 움직인 거라서 제가 진짜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 공부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뻔히 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주식은 오로지 기대감과 타이밍 싸움이에요. 자, 제약주 얘네는 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다, 좋게 나올 확률이 낮다, 그래서 뭐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왜 매매를 안 해? 여기 선반영 꿀수익 주는데 여기서 선반영 먹고 여기는 신경 끄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결과를 뚜껑을 까는 분들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선반영을 안정적으로 먹는다, 요 개념으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대감은 주가와 거래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안 밀리죠?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간다는 건 얘가 여전히 요때 상승이 나왔던 상승 재료, 일정 기대감 이런 게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매수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죠. 여기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어이구 신하야, 네가 뭐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아나 뭘 안 하니, 뭐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도 안 하더만 니 뭐 모르제? 뭐 이러면서. 근데 안 궁금해. 내가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뭐 궁금하면은 이런 악플러들이 아는 거 많지. 나도 알 수 있지. 뭐 인터넷에 정보가 알려있는데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 간암치료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몰라도 수익이 나니까 안 궁금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 뭐 상세하게 보면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 다 보고 있으면 시간만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 수건, 양말, 팬티, 옷 정리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거 개고 정리하는 시간이 아까워.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양말 정리만 막 20분씩 하고 그래. 막 같은 양말끼리 포개가지고 막 정리하고. 물론 그건 개인 취향이고 본인이 그걸 하면서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고 뭐 심리상 좋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양말 개고 이런 행위가 불필요하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게 임상 공부, 깊이 파고드는 내용 이런 것과 동일시 되는 거죠. 뭐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종목 추천할 때 재료에 대해서 뭐 임상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이 설명 안 한다고 저를 얕보시거나 뭐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무시하실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트는 등한시하고 내용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홀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 수익 반납을 당한다. 혹은 여기서 추격을 하게 된다. 시초에 매우 좋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추격을 하고 당하게 된다. 그렇죠? 초보분들은 항상 호재에 당해요. 호재 뉴스가 뜰 때 당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차트 대응 필수. 5일선 이탈할 때 급락 경고했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양봉 확인됐을 때 낙폭과대 가짜 반등 추천 드렸고 오늘 시가 이탈할 때 알려드렸고 시가 이탈하면서 죽었고 이런 게 다 차트 분석 대응이죠. 기존의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기 돌파하는 자리 여기도 돌파하는 자리 이런 게 뉴스를 안 봐도 공시를 안 봐도 호재를 몰라도 그냥 오로지 요 화면만 가지고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존의 영상 8월 30일에 분석했던 영상인데 요 추세 하단 이탈하면 5만원 부근까지 빠질 거라고 미리 그려놨습니다. 오늘 5만원대까지 빠졌죠. 지금 시외로 2.5%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또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 추세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 터지는 거 이것도 예측대로 나온 거고 반드시 차트를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예측에 용이하다. 그냥 임상 내용만 가지고 거기 꽂혀가지고 무작정 홀딩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요약하면 요거죠. 호재 내용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지 말자. 이제 차트가 무너지거나 하면 그때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호재 뉴스로 홀딩했다가 호되게 당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호재가 항상 나를 연맥이는구나. 경험 많이 있죠. 선반영 노리고 후반영은 가급적 피하자. 박셀바이오도 선반영만 노렸으면 8월 중에 전량 매도를 했을 것이고 후반영을 노렸으면 이제 재료 소멸 급락을 당한 거죠. 일봉 차트 분석 해드릴게요. 지지 잡아야겠죠. 현재 60일선 장기 이평 부근에서 밑꼬리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의 밑꼬리인 저가 57,600원이 당연히 1차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가인 54,200원 54,200원 그 다음 기존의 박스 여기 기존의 박스 자리 박스 상단이었던 자리 여기가 또 미래의 지지가 되거든요. 기존의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 여기는 51,000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
지지 중요하고, 그 밑에는 또 18일 상한가의 시가 45,500원. 크게는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역배열이 또 이렇게 잡힙니다. 이것도 끊고 옆으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자, 일봉상 밥동 시원하게 나왔고, 이제 또 V자 반등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이전처럼 이런 박스 기간이 좀 길어진다에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월봉 설명했듯 지금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최고점이 아니라 바닥 반등 자리라 큰 그림에선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최악의 침체 구간을 맞이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포지션 대응하세요. 내가 단기 포지션이다. 그러면 또 가짜 반등 줄 때 손절 고려하시고요. 지지 이탈할 때 손절 고려하시고, 내가 장기 포지션이다. 나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1년 이상 단위로 보셔야 돼요. 물론 평단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 보셔야 되고, 침체 행보를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임상 결과 기대감 여부에 따라서 또 손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대감이 또 붙는다면, 긍정적이라면 홀딩 가능할 것이고, 근데 기대감이 붙지 않는 흐름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해 주셔야 돼요. 현재 논란, 입장문, 거짓 해명, 이 의혹을 푸는 것이 당연한 첫 번째 과제겠고, 최근에 넥슨게임즈 질문도 있었죠. 넥슨게임즈는 합병, 매각, 신작 총 3번 큰 파동 주고 하락이 나온 종목인데,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에 수익을 70%를 다 반납을 당했다. 결국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결과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욕심이 맞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재료 소매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후반형을 노렸다는 거야. 후반형을 노리니까 자꾸 재료 소매를 뚜까 맞는 거예요. 이게 4월 13일에 리딩이고요. 이때 합병 이후에 재료 소멸로 2만원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미 70% 수익권이었다는 뜻인데, 이때 전량 매도 하던가 아니면 이탈마다 찹찹찹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때죠. 이때 2만원까지 빠질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거를 분할 매도를 안 하고 버틴 거야. 그냥 왜 버텼을까? 후반형을 노린 거야. 선반형만 노리라는 이 재료 소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이후에 또 올라오는데 또 올라가겠지 하다가 내려갈 때 또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신작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또 신작 출시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수익 반납 당하고 결국에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다. 70% 수익을 놓쳤다. 이거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선반영만 노렸으면 그래도 수익 극대화가 되는데, 분할 매도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봤을 텐데, 욕심에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 박셀바이오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도 역시 동일하게 요런 급등 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찹찹찹 해주셔야 한다. 이게 넥슨게임즈나 박셀바이오나 모든 종목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선반영만 노리고 후반영은 피하자.